턱이 뒤로 밀리면 왜 목을 앞으로 빼게 되나요? 아, 이거 그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얼핏닥터 신정민 원장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알레르기 비염과 항히스타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비염은 알레르기 비염과 구조적 비염이 있고 구조적 비염의 주된 원인은 비중격 망곡증이고 이는 안면비대칭과 관련이 많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성비염으로 오랜 기간 고생하신 분들은 항히스타민제를 복용하거나 비충혈 제거제로 부어오른 코점막을 가라앉히는 약물 치료를 반복하다가 비염 수술을 권유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염 수술은 고주파를 이용해 부어오른 합의각계를 절제하는 수술과 비중격 망곡증 수술이 주를 이루는데요. 비중격은 비강을 좌우로 나누는 칸막이 벽으로 연골과 골판으로 구성되며 콧등과 코끝을 지지하는 구조물입니다. 이 비중격이 S나 C자 형태로 휘어진 증상을 비중격 망곡증이라고 합니다. 이는 비각계가 비우되는 비후성 비염이 유발돼 코막힘이 심해지고 축농증을 일으킬 수 있으며 구강호흡을 유발해서 2차적인 문제를 양산하기도 하고 미용적 문제인 흰코를 유발하게 됩니다. 많은 비염 환자들에게 비중격 망곡증이 관찰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비중격 망곡증 수술은 휘어진 비중격을 편 뒤 잉여 연골을 절제하고 전비극에 고정하는 방식으로 행해지는 수술인데요. 그런데 비중격 망곡증을 가진 비염 환자는 꼭 수술을 해야 되는 걸까요? 뼈를 올바른 위치로 정렬시켜주는 안면비대칭 교정으로 개선이 가능합니다. 왜 안면비대칭이나 턱관절 장애 교정이 비염과 관계가 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두개골의 비틀림이 비중격의 비틀림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비강은 여러 뼈들이 함께 구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턱관절이 불안정하거나 두개골에 째밍이 발생하고 경막이 긴장되면 보모에도 영향을 주면서 비중격이 비틀림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휘어진 비중격으로 인해 한쪽 콧구멍의 에어웨이가 좁아지게 되고 공기가 잘 유입되지 않게 되면 코막힘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흰 코가 미용적으로 문제가 되지만 실제로 에어웨이와 관련된 호흡 문제를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이 때문이죠. 비염 수술로 완치가 안 될 수 있다. 그리고 비대칭이 있으면 다시 생길 수 있다. 이런 말을 하는데 혹시 비염 수술로 완치가 안 된다는 말이랑 안면비대칭이랑 혹시 관련이 있는 게 그 때문인가요? 일단은 이제 비염 수술은 아까 제가 이제 처음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합의각계에 부어 있는 피부 조직, 그러니까 점막 자체를 절제하는 수술이 있고, 그 다음에 뼈가 이제 연골 자체가 이렇게 휘어 있는 거를 이 부분을 이제 절제를 해서 여기 부분을 이제 이어 붙이는 형태로 해서 고정을 해줘서 이제 결국은 공기가 통과하는 공간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실제로 비염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길을 넓게 해준다고 해서 좋아지는 게 아니라 점막의 건강하고 굉장히 관계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점막을 건강하게 만드는 개념의 치료는 전혀 아니니까 실제로 뭐 코 기능이 떨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고 실제로 에어웨이는 엑스레이나 CT를 봤을 때 이 사람이 에어웨이는 공간은 되게 넓은 쪽, 오히려 수술한 쪽이 숨쉬기가 힘들다는 케이스도 굉장히 많고 안면비대칭에 있는 경우 이게 이제 비중격 망곡증이 이제 동반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나머지 이제 뼈들은 그대로 둔 상태로 이 부분만 교정을 하게 되면 실제로 이제 시간이 흐르면 두개골의 비틀림은 다시 생기게 되는 거고 비중격 망곡도 다시 발생할 수 있을 여지가 굉장히 많아지는 거죠. 그럼 비염은 다시 또 발생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 어떻게 보다 조금 이제 근본적인 거는 비중격 망곡증이 있다라고 하면 이 부분을 전체적인 이제 두개골 정렬을 해줘서 다시 이 연골이 비틀어지지 않게끔 구조적인 안정성을 만들어주는 게 오히려 더 근본적일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악골의 후방이동은 좁은 에어웨이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턱관절 장애는 아래턱이 뒤로 밀리는 현상과 동반되는데요. 이로 인해 비강에서 이어지는 에어웨이는 좁아지게 됩니다. 엑스레이 사진을 하나 볼까요? 왼쪽 영상의 경우 정상에 가까운 에어웨이 상태이며 오른쪽은 하악이 후방으로 이동하면서 에어웨이가 좁아져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른쪽 환자의 경우 심한 비염과 코골이,
수면무호흡증으로 양압기를 사용하고 있었으며 만성적인 뒷목, 어깨 통증과 함께 얼굴 비대칭, 턱관절 장애가 동시에 진행되어 있었습니다. 턱이 뒤로 밀리는 현상은 목을 앞으로 쭉 빼는 전방두부 자세를 취하게 만듭니다. 턱관절 장애가 거북목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때문입니다. 턱이 뒤로 밀리면 왜 목을 앞으로 빼게 되나요? 아, 이거 그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여기가 이게 이제 목이고 턱이 이게 이제 턱이라고 봤을 때 턱이 뒤로 밀리게 되면은 여기 공기가 들어가는 통로가 좁아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목을 앞으로 빼게 되면 여기 공간이 늘어나니까 자연스럽게 목을 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턱관절 장애가 있는 사람이 이제 거북목이 되는 게 턱이 이제 뒤로 밀려 있게 되면은 목을 앞으로 빼가지고 이 에어웨이를 확보하기 위한 자연적인 보상 반응이 생기게 되니까 이제 거북목을 만들게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코점막의 예민도가 올라가면서 염증이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비강을 통한 공기순환이 잘 되지 않으면 점막의 가민도가 올라가고 비염이 만성화됩니다. 외부 공기가 코를 통해 이동하면 비강 내의 섬모가 먼지와 세균을 여과하고 점막에서는 항체가 포함된 다량의 점액질을 분비하게 됩니다. 또한 비각계를 통과하면서 공기 중의 온습도가 우리 몸에 맞게 변화됩니다. 이는 스스로 공기 온습도를 조절하지 못하는 폐를 보호하기 위한 인체 반응인데요. 코를 통과한 공기는 질 좋은 산소로 바뀌게 되기 때문에 뇌로 농축된 산소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구강을 통과해 폐에 도달되는 공기는 질적으로 떨어진 산소를 폐에 공급하게 됩니다. 항히스타민제나 비충혈 제거제, 그리고 비염 수술의 문제점은 코점막을 건강하게 만드는 치료가 아니라 오히려 망치는 치료이기 때문입니다. 케이스를 하나 보도록 할게요. 이분은 턱관절 장애와 안면비대칭을 동시에 교정 치료한 케이스인데요. 흰 비중격이 바로 서면서 비강 내 공기 향기량이 좋아지고 점막이 건강해지면서 코로 숨쉬는 것이 편해지게 됩니다. 아탈구되어 제 위치를 벗어난 척추를 제자리로 돌려주고 삐뚤어져서 중심축에서 벗어나 있는 두개골의 배열을 가지런하게 해주는 것으로 호흡의 질 또한 개선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비염에 대한 상식과는 조금 거리가 있을 것 같은데요. 습관적으로 취하는 자세나 잘못된 구강 습관으로 만들어진 턱관절 장애와 안면비대칭 등과 같은 구조적 문제가 비염의 원인일 수 있습니다. 바른 자세 습관을 가지도록 하고 턱관절에 과부하를 주는 불균형한 근육 사용 습관을 교정하고 평소에 혀의 습관을 바꾸는 것이 항히스타민제나 비충혈 제거제를 사용하거나 비중격 망복증 수술을 하는 것보다 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 여러분의 바른 얼굴을 찾아 건강을 드리는 얼핏 닥터 신정민 원장이었습니다.